자, 이 부분 한번 거기 오늘 받았던 그 교재 있죠? 프린터. 거기 첫 페이지 딱 한번 넘겨보시고 내용 자체가 뭐가 나왔냐면 공간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공간 좌표인데요. 공간 좌표가 기하에서 거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제일 마지막 단원이듯이 내용 설명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죠? 내용 설명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가 어렵게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틀 자체에서 봤듯이 공간 도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공간으로 머리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 알겠지? 그래서 모든 단원도 다 앞전 단원에 공간 도형 앞에까지는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됐지만 앞전 시간에는 공간 도형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간 좌표가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연습을 특히 다른 단원에 비해서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앞전에 공간 도형 다 끝났어? 다 풀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공간 좌표를 들어가는데 자, 타이틀을 한번 봐보자. 공간 좌표. 자, 무엇을 공간 좌표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공식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먼저 들어갈게요. 자, 어디 쪽으로 들어가냐면 수직선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1학년 때 추가돼서 공부했던 평면을 제가 한번 내용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 수업인 1번이 자, 공간을 내용 설명은 여기서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은 딱 뭐가 되냐면 한 줄도 아니야. 그냥 이 단어는 한 줄 가지고 모든 공식의 설명이 다 끝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반직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직선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수직선이 될 것이고, 알겠죠? 자, 당연히 여기가 얼마?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평면은 어떻게 그리느냐? 평면은 하나의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수직선에서 원점이 여가 있다면, 자, 평면은 하나의 수직선이 있을 때 원점을 지나가면서 수직선에 수직이 되는 또 하나의 수직선을 그은다면 뭐가 형성될 것이다? 평면이 형성될 것이다. 자, 수직선에서는 축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X축. 자, 평면에서는 축이 두 개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X축에서 하나의 더 축을 만들었을 때 그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자. 자, 그때 만약에 수직선에서 제가 두 점, 자, 수직선에서 두 점 A하고 B가 있다면 이때 이 점을 제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A라는 점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A, 0. 자, B라는 점의 A의 수직선이니까 자, 수직선이니까 점의 좌표는 얼마? A. 자, B의 좌표는 얼마? B. 자, 평면에서 제가 점을 표시해 본다면 자, X축 위에 만약에 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수직선이 A라고 표현했을 때 평면에는 Y좌표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0. 자, Y축에 만약에 점이 있었다면 그 점은 0, B.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었다면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P라고 놓는다면 A, B. 그지? 자, 이렇게 만약에 수직선하고 평면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 등장하는 식을 우리가, 자, 그냥 공식으로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자, 이 점을 제가 X1, 이 점을 X2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용했던 점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P점과 Q점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점을 자, 점 P를 자, X1, Y1 점 Q를 X2, Y2야. 자, 여기에서 내가 왜 수직선과 평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초등학생처럼 한 번씩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와 B의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대값 x2-x1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야.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때 절대값 x2-x1은 근호함이 x2-x1의 완전 제곱이면 절대값을 달고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서 공식으로만 가봅니다. 어떤 두 점 AB가 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 자, AB의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들어가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것이고. 됐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볼까요? 윤호야, 두 점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 자, 선분의 AB를 거리의 B가 N대 N으로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될까? 내분점 얼마? P는 얼마예요? N 플러스 얼마? N분의 N 플러스 N분의 얼마냐면 mx2 플러스 nx1 요게 내분점이 되겠네. 자, 지원아, 두 점 P하고 Q가 있을 때 내분점을 N 대 N의 내분점을 제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분점 한 번만 표현해봐. 자, 내분점 R의 좌표 얼마예요? 자, n 플러스 n분의 얼마가 되냐면 mx2 플러스 얼마? nx1 콤마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얼마? n분의 mi2 플러스 얼마? ny1 요게 내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수직선도 알고 평면도 아는데 두 점 사이 거리나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뭐 평면이나 수직선에 배워왔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유는 뭐가 됩니까? 공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본다. 하나에 만약에 직선이 있으면 얘는 수직선, 축이 하나 있으면 자, 하나의 수직선에서 원점 O를 지나면서 자, 다시 한번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봐봐. 자, 이건 수직선. 이 화살표가 양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의 수직선인데 원점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평면입니다. 제 검지가 원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공간이라는 말은 평면이 이렇게 됐을 때 공간은 다시 한번 평면의 원점을 지나가면서 자, 다시 수직선을 그어주면 요게 공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야? 수직선은 문자 축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x로만 표현되는 거야. 자, 평면에서는 축이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문자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평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었고, 맞지? 평면이면 y란 문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제 손바닥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수직선에서 두 점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얘가 되지만 평면에서는 축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내분점의 좌표는 제 손바닥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로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공간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은 평면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에다가 뭐가 더 추가되면, 자, 축이 하나 추가되니까 x축, y축, 추가된 축은 무슨 축이야? z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z의 좌표만 더 하나 추가해버리면 그게 공간에서의 모든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간에서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안 배웠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 구하는 공식은 z2-z1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죠? 자, 내분점의 좌표 얘가 됩니다.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의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의 좌표 여기까지 나가네. 공간에서의 내분점의 좌표는 z의 좌표가 추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공간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은 평면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다 그때로 쓰겠다는 거야. 알겠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에다가 뭐가 더 추가된다? z의 좌표를 더 하나만 추가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공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공간에 나와 있는, 공간대좌표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평면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을 그대로 다 사용하고 단지 z의 좌표를 머릿속에 하나만 더 추가해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자, 그러면 공간의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라. 자, 수직선에다가 이 화살표가 지금 양의 부분이에요. 자, 수직선, 그 다음에 평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하나 더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공간. 알겠죠? 너희들 입장에서 내가 공간을 그렸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의 양의 부분이고 여기가 Z축의 양의 부분이네.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잘 봐봐, 얘가. 자, 여기 한번 봐봐. X축, Y축, 여가 Z축인데 이 그림을 입체로서 이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을 보냐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양수의 부분을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봤을 때 공간이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원래 공간은 이 개념인데 이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Z축의 양의 부분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면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요게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Z축의 양의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정면의 그림을 돌려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을 그려가면 공간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공간을 만약에 그려라. 공간을 만약에 그린다면 그 공간의 개념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이게 공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자,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Z축의 양의 부분인데, 파란색이 X축이야, 빨간색이 Y축인데, 요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 Z축의 양의 부분,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때 만약에 그 음의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점선으로. X축의 음의 부분. 자, 그리고 여기는 Y축의 음의 부분. 자, 이 부분은 Z축의 음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 수직선, 이건 평면, 공간의 개념은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됐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 자, 잘 봐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자, 이쪽 그림보다는 이쪽 그림이 더 쉬울 거예요. 잘 봐라. 자, 이 그림으로 비유해주면, 여기는 얼마야? X축. 됐어요? 여기가 무슨 축? Y축. 오케이? 여기가 무슨 축? Z축. 됐니? X축, Y축, 여가 Z축. 자, 그럼 그때, 자, 공간에서의 점을 내가 표현을 해주면, 공간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자? X축 위에 있는 점은, 자, 수직선이면 A라고 표현했네요. 평면이면 A, 0으로 표현해줬었네. 공간이면 A, 0,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표현한다? 수직선이었으면 0, 자, 0, 평면이면 0,B인데 공간이면 하나 더 추가해서 0, B, 0. 자, Z축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잡으면 Z축 위에 있는 점은 X하고 Y의 좌표가 모두 0이어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라는 점을 잡았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또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는 얼마냐면 X축, 이건 Y축.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평면은 무슨 평면? XY 평면. 오케이? 자, 여기는 무슨 평면? Y축하고 Z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YZ 평면. 여기는 X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ZX 평면. 알겠지? 평면은 자, 이와 같이 3개 생기는데 만약에 XY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습니다. XY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은 잘 봐봐.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은 Z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만약에 이 점을 XY 평면이라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A, B, 0이 되는 거야.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 YZ 평면은 앞으로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X가 0이야. 그래서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설정하면 0, B, C. 자,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설정하여라. 이것은 Y의 좌표가 0 나오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ZX 평면은 이쪽이 만약에 ZX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잡으면 얼마가 되냐면 이 A, 0, C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점을 잡아놨을 때 선생님 이 점 A, B, 0은 솔직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점이 이 공간에 XY 평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림이 위쪽에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내가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P의 좌표가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다 해서 팍 찍어놓고 이렇게 표현해 줬으니까 XY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 그림에서 보면 요 점 P가 이 평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꼭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알겠지? 자, 공간에서 만약에 점을 표현해 주려면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린다? 직육면체를 그리는 겁니다. 공간에서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뭐 하자? 직육면체를 그리자. 자, 직육면체를 그려서 우리가 점을 뭐한다? 표현을 합니다. 자, 직육면체를 만약에 점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뭘 표현해 주냐면 공간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A, B, C라는 점을 A, B, C라는 점을 표현하여라. X의 좌표가 A, Y의 좌표가 B, Z의 좌표가 C. 그래서 A, B, C는 어디에다 표현한다? 여기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입체형 그림이 생겨서 공간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없어. 공간에 대한 공식은. 자, 금방 이야기했듯이 수직선에다 문자 하나 더 추가하고 평면에다가 문자 하나 더 추가하면 공간이야. 알겠죠? 공간인데 공간에서의 축에 있는 점을 설정하든가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설정하거나 공간에서 1, 2, 3을 설정할 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점을 아마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공간에서의 점을 만약에 설정했다면, 자, 공간에 대한 내용이 평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Z의 좌표만 추가된다 그랬어.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공식을 하나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1,2가 있어요. 1,2를 자, 윤호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 얼마? 1,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X의 좌표 빼고 나머지 좌표 바꿔버리면 되겠네.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이야기는 Y의 좌표를 빼고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대칭 하나 설명할 거야. 자, 유영이가 대답해봐. A, B, C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 그렇지. A, X축이면 X좌표 빼고 다 바꿔버리면 돼. 알았지? 자, 경현아, Y축. Y축에 대하여 대칭.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그치? 자, 지원이 원점. 공평면에서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자, 마지막입니다. 윤호야, 이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XY 평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 빼고 나머지 부분 바꾼다고 했지. XY 평면이면 이 뜻이야. 봐봐. 요게 XY 평면인데 이 점이
1, 2,3이야. 그런데 이게 1, 2,3인데 XY 평면에 의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XY 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뭐만 변해요? Z의 좌표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여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XY 좌표 빼고 나머지 거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 평면을, 이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A, B, C가 되는 거야. 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마이너스 A, B, C.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공간에 대한 모든 내용은 평면에 대해 사용된 모든 내용에다 뭘만 추가하겠다? Z의 좌표만. 알겠지? 그런데 봐보세요. 왜 이 단원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을까? 내용 설명은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근데 왜 마지막에 들어왔을 것 같아?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용 자체의 문제가 실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단원 문제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 공간에서 봐봐. 공간을 그려야 하는데 이 공간을 그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공간에서 가다 보면 직선도 그리고 막 구도 그리고 근데 그 그림을 입체를 완벽하게 표현을 못 해주는 거야. 이 칠판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예상을 하면서 막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해. 알겠지? 그래서 공간이 어렵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방학 때 한번 얼추 한번 제가 보여주고 지금 제가 프린트로 공간에 대해서 처음 문제를 제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보고 특히 이 단어는 잘 봐라. 다른 단어는 연습을 안 해도 돼. 연습 문제까지 들어가면 좋지만 연습 문제를 굳이 하기 싫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은 감안합니다. 교과서 문제나 학교 프린트 풀 때 아마 연습 문제까지 안 해도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는 풀려요. 그런데 이 공간 좌표는 반드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봐야만이 알 수 있어. 알겠죠? 몇 개의 문제를 보고서 공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공간 좌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방법이 되니까 자, 한번 가보고 4번만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하고 말로 지나간다. 자, 윤호야 1번 구해봐. 뒤에 있는 친구까지 들리게. 2,1,4. 그 다음에 유연이 2번. 마이너스 1,-1,4. 자, 경연아 4번.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하여라. XY 좌표 놔두고 나머지 거 바꿔주면 돼. 그러면 경연이가 5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원아 6번. 자,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점을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가보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과 같은 점 2,3,5가 있습니다.
자, 2,3,5가 있다. 공간에서의 그림 그리겠습니다. 공간에서의. 자, 공간에서의 만약에 점을 표현하여라. 공간에서의 점은 뭐 하자? 무조건 익숙해질 때까지 직육면체를 그립시다. 공간에서의 입체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리자. 됐어요? 자, 2,3,5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2, 그 다음에 3, 이 점이 5. 그래서 2,3,5를 표시할 때, 자, 이 점이 2,3,5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뜻 이해됐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본다. 칠판 봐봐. 어이. 자,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칠판 보세요. 안 적어도 돼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자,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직선과 P하고 여기에 M이 있을 때 잘 봐.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파란색 직선이 수직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자, 다시 한 번만 본다. 자, 보라색을 네가 직선의 수선을 내립니다. 됐나?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그림은 P하고 N은 뭐하고 수직이다?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네요. 됐어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왼쪽 그림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점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M이야. 자, 2,3,5에서 수선을 내렸습니다. 됐나?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X축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P하고 N은 이 직선의 수직이었듯이 2,3,5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뭐가 된다? 수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3,5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X좌표 2,3,0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이 점에서 Y축에 수선을 내리면 그 점의 좌표는 0,3,0이 되는 거야. 이 점에서 Z축에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0,0,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뜻이야. 자, 만약에 봤을 때,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항상 보는 쪽에서 왼쪽은 X축이야. 자, 이게 X축, 이게 Y축, Z축이야. 이 점이 2,3,5가 있어. 2,3,5에서 X축의 수선을 딱 내리면 수선의 발이 얘야. 알겠죠? 이 점이 X좌표는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수선의 발 내리는 거 기억해야 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본다. 점 P 2,3,5에서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여라. 이 점이 얼마? 이 점의 수선의 발은 얘다. 2,0,0. 이 점을 Y축에 수선을 내리면 0,3,0. Z축에 수선을 내리면 0,0,5.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점 P에서 얘들아 이 점에서 XY 평면에 수선을 내려주세요. 그때 수선의 발은 뭘 의미한다? 이 점을 의미하죠? 그럼 수선의 발은 2,3,0이 되고 이 점을 YZ 평면에 수선을 내려주세요. 이 점이야.
이 점은 0,3,5가 되고 이 점을 ZX 평면에 수선을 내려주세요. 그럼 수선의 발이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0,5가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자, 3,2,6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빨리 불러, 윤호. 자, 그러면 윤호가 이야기했듯이 Q의 좌표는 3,2,-6이 됩니다. 자,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인접을 구하세요. R 불러, 윤호야. 마이너스 3,6. 자, P라는 점 3,2,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인접을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래서 평면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인접을 구하여라.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들 알겠지? 넘겨.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간에 있는 점을 지금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뭐 별거 없어도 나는 알아. 평면에서 사용했던 공식에다가 문만 추가하겠다. Z의 좌표를 그대로 쓰겠다. 알겠죠? 자, 한 가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잘 봐. 두 점 AB가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의 값을 구해서 자, 거리가 3루트 3이다. 이런 것은 앞에서 사용했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9번 문제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고 10번 문제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똑같이 거리 쓴 공식을 쓸 텐데 저는 10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 점 ABC가 있습니다. 자, 세 점 A가 얼마가 되냐면 3,5,1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의 좌표가 4,3,2가 됩니다. C라는 점의 좌표가 1,3,5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라. 우리 친구이 공간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지.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딱 그 문제를 읽어본 순간 공간에 대한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겠네. 대충 그려놔도 찾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일부분을 띄어서 그림을 그려야겠네. 그것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공간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그림이 겹쳐서 자기가 그려놓고도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 알겠니?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한다. 자, 세 점 ABC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이때 이 세 점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야! 뭐 이 삼각형이 면적이야. 뭐 직각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겠네? 오케이? 근데 직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야. 정삼각형도 아니야. 그럼 면적 구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삼각함수의 활용이 있죠? 그죠? 면적 구하는 공식 2분의 1 두 변과 사이값 또는 코사인 제2 법칙에 변형하는 걸 가지고 뭐 2변을 구해가지고 3변이 나오면 2값을 구해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해서 사인 값을 바꿔서 면적 구하는 공식으로 넘어가야 해. 알겠지? 그런데 단지 이 문제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들아 잠깐만 봐봐.
이변의 길이가 2고 이변의 길이가 2고 3이고 얘가 5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도 아니죠. 그죠? 직각삼각형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삼각함수의 활용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이제 모든 것은 뭐 툭툭툭 예쁘게 떨어지진 않아요. 자, 지원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한 번만 불러봐. 딱 계산 한 번 할 거야. x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 1. y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게 평면이야. 알았죠? 공간이니까 하나 더 추가하세요. 얼마예요? z값끼리 빼서 제곱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얼마? 루트 6. 자, 두 점 사이, BC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z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9. 그래서 여기는 3루트 2. 3루트 2. AC의 거리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z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16. 얼마가 된다? 24. 그래서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24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딱 구해놓고 보니까 자, 자세히 보면 18, 6, 24에서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직각삼각형이 돼서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얘가 빗변이 돼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이 도형의 면적은 3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6.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면적이 등장하더라라는 이야기야. 몇든 이해되나?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자, 어디 한번 보냐면 또 하나 자, 점을 만약에 하나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기계대로 쓰는 공식이고 그 다음부터가 공간 도형이나 입체의 그림을 조금 더 그려야 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평면 위에 한 점 A와 B가 있다.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와 B가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P의 좌표를 구해라. P의 좌표를 구한다면 P는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놓고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서로 같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근호가 씌워졌으니까 제곱해 버립시다.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한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공간이어서 한번 구해보라는 이야기야.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4번이다. 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저는 14번에 2번 문제만 풀 거거든요. 1번만 제가 언급하고 갈게요. 자, 두 점 A와 B가 있다. 2,-1,3과 B의 좌표가 4,5,3이 있다. 자, 그런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P의 좌표를 구하여라.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얘가 봐봐. 공간이야. 공간에서의 X축 위에 있는 좌표는 평면이었으면 여기서 끝나지만 공간이었으니까 여기가 추가됩니다. 자, 두 점 A하고 B가 있을 때 두 점 A, B가 있을 때 공간에 X축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당연히 우리가 연습했듯이 뭐가 됩니까? AP와 BP의 값은 서로 같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근호가 씌워졌으니까 양변을 구해버리자, 제곱해버리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평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특히 몇 개의 문제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는 자, 14번에 2번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자, 14번의 2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다. 자, 두 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두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자, 이때 만약에 두 점 AB하고 점 C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게끔 C의 좌표를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 C를 설정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한번 설정해보자. 자, XY 평면 위에 있는 점 C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놔야겠네요. 그죠?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뭘 차지해? A와 B만 찾으면 되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세 점 A, B와 그 다음에 BC와 CA가 서로 같을 것이다. 정삼각형. 그래서 근호의 값이 씌워졌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제곱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10을 두 개 꺼내야 하니까 요거 연립에서 하나, 이거 연립에서 하나 구해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풀 거예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1,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1,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4 나오겠네요. 그래서 얼마? 6. 자, AB의 제곱은 6이고 BC의 제곱. 자, BC의 제곱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얼마다? B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자, CA의 제곱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됐어요? 우리가 했던 연립방정식하고 똑같다니까. 공간이라고 해서 입체만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수 식으로 푸는 건 다 똑같아. 자, 이걸 연립해주면 A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다? 5라는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자, 미지수는 좌변으로 넘어갈 겁니다.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없어지네요. 자, 1차 값 찾아갑니다. 4A인데 2A가 넘어갔으니까 2A. 6B인데 4B가 넘어갔으니까 2B. 상수항은 우변으로 올 겁니다. 4, 5, 6. 6에서 9, 10, 14. 14를 빼러가야겠네요. 얼마야?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B는 얼마가 된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때 이 B의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쑥 집어넣고 풀어버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럼 A가 나오죠? 그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서 점 C의 좌표를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응 한번 보이자. 이해됐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라.
연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알겠죠? 주원아, 어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했어? 필수에 이제 푸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죠? 그걸 가지고 한번 접해봐서 연습 문제를 반드시 제가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 도형에서 연습 문제를 막 그려가면서 풀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풀어주는 문제는 공간 도형에서 그래도 오래간만에 배우거나 처음 배웠을 때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건 그림을 막 자기가 나름대로 막 그려봐야 해. 따라서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다녀오세요. 핸드폰을 안 갖고 오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 핸드폰을. 나 여기 앞에 주차장에 와서 안 왔다니까? 차를 빼달라고 아저씨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없어. 그래서 과일 가게 총각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했지. 우리 집한테 우리 집에서 문자 안 왔어? 아까도 응. 뭐라고 왔어? 읽어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그럼 제 핸드폰 번호 전화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폰이에요. 나 핸드폰 안 갖고 이거 답답하네. 이번으로 왔는데. 네, 저는 나 핸드폰을 안 가져왔어요. 응. 응. 응? 응. 응. 그러지 안 되지. 그러지.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그러지.
손오공이네. 송오공. 아, 손오공이 아니라 송오공. 네, 저런 거지. 네? 그거 뭐야? 쌤이 누르신 거예요? 내가 잘못 누른 거야? 아. 자, 18번 문제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필수 예제가 그거거든요. 그 두 개 별표를 잘 하셨다가, 그쪽 면 18번에서 25번까지 그림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자, 한번 가본다. 자, 18번 문제가 이런 이야기야. 자, 알아. 두 점 A하고 B가 공간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이때 성분 AB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정사형의 길이는 얼마냐? 알아. 자, 그림을 만약에 그려서 두 점 AB가 있어. A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2야. 1, 마이너스 1,2야. 이 정도가 있겠네. 알겠죠? 예, 이런 점을 이 점이 1, 마이너스 1,2여도 이 점을 얘다라고 표현해봤자 이 점이 우리가 본다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문제 풀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만약에 그려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자,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자? XY 평면이라고 하자. 됐어요? 자, XY 평면인데 이때 두 점 AB가 있습니다. 자, A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자, 점 B의 좌표가 4,3,7이라고 하자. 문제는 이런 이야기야. 이 두 점 AB, 선분 AB가 있는데 이 선분 AB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습니다.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봐봐. 이와 같이 만약에 XY 평면이 있는데 선분 AB가 있어. 위에서 빛을 쏘면 그림자가 얘가 생기겠네. 요 길이 좀 구해내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정사형의 길이는 항상 비추고자 하는 면에 수선으로 빛을 쏜다. 자,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쏜다면 이렇게 돼서 이 점이 얼마? A 다시, 이 점이 얼마? B 다시가 돼서 이때 선분 AB의 정사형은 결국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말뜻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면 XY 평면은 Z의 좌표가 0이 돼서 1, 마이너스 1,0이고 B'의 좌표는 이 점을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면 Z 좌표가 0이어서 4, 3,0이 됩니다. 됐나?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한번 구해주면, 자,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X값 길이 빼면 9, Y값 길이 빼면 16, 25가 돼서, 자, 정사형의 길이는 얼마? 5. 자, 그러면 이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냐? 자, 암산 들어갈게요. 9에다가 16, 25죠? Z좌표 빼면 25네 50이어서 선분 AB는 얼마다? 이 선분의 길이는 5루트 2가 됩니다.
됐나? 자, 1번은 5라는 건 나왔어.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2번은 그때 A 선분 AB하고 XY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가본다. 선분 AB를 제가 만약에 그리면 자, 선분 AB를 딱 그렸을 때 그게 XY 평면과 만났다면 그때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됐어요?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면 점 B에서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자, 이 빨간색의 길이와 이 빨간색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이 각 세타에 대한 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네. 5, 25, 55,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세타가 몇 거야? 45도가 됩니다. 됐나?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A-B-는 선분 AB 곱하기 코사인 얼마 세타였듯이. 오케이?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선분의 길이와 정사형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코사인 얼마 세타는 AB분의 A-B'가 되는 겁니다. 자, AB의 길이는 얼마? 5루트 2. A-B'는 5가 돼서 루트 2분의 1이니까 몇 도? 45도가 돼요. 말씀 이해됐니?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제?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 그리는 연습입니다. 자, 봐라. 평면 그릴 때 잘 봐봐. 여러 가지로 다 그림 그려야 해. 자, 이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자, 이게 XY 평면인데 우리들은 공간을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어. 매 시간마다. 알았죠? 그럼 XY 평면을 그린다면 요렇게 XY 평면입니다 라고 그림을 평면에 딱 그려줄 수도 있고 자, 이 그림의 XY 평면을 제가 여기다 놨었어요. 알겠죠? 자, 지원이 봐봐. 지금 이 평면이 네 눈에는 뭐로 보여? 그렇죠. 직선으로 그려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 이 평면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알겠죠? 항상 이 평면을 위에서 쳐다볼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평면을 어디에서 보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일직선으로 쳐다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하나의 XY 평면이 있습니다. 오, 이거 XY 평면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니? XY 평면에서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두 점 AB가 있는데 이때 두 점 AB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정사형의 수선의 발을 A-B-라고 하겠습니다. A-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이때 요 길이를 구하세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말든 이해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공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든가 이렇게 그려주든가 그려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명심하시고 19번, 20번, 21번도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2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에 자 문제 내용을 비교를 잘 해라.
일단 뭐가 되냐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잘 봐. A의 Z좌표에다 동그라미 쳐봐. A의 Z좌표. 그 다음에 B의 Z좌표. 빨간색으로. 됐나? 그리고 XY 평면에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A의 X좌표. 동그라미 치세요. B의 X좌표. 그리고 YZ 평면에 밑줄을 그으세요. 자,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잡아봐. 자, 우리가 평면에서 자, 이런 이야기다. 자, 평면에서 두 점 A에 A와 B가 있습니다. 두 점 A, B가 있습니다. X축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선분 AP하고 BP의 길이에 뭘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됐나? AP하고 BP의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점 A를 X축에 대하여 뭐하자? 대칭 이동하자. 그럼 대칭 이동한다면 그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럼 대칭 이동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해버리면 이 변과 이 변은 항상 같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는 직선거리하고 똑같겠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다? 최소거리를 구해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최소거리의 값을 구해냈는데 자, 이제 이런 그림도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두 점 A, B하고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거 나와봐. 이 문제를 딱 얼추 본 순간 아까 내가 지웠던 그림하고 똑같지? 그지? 잘 보세요. XY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 근데 두 점 AB하고 XY 평면 위에 있다면 잘 봐봐. 이게 만약에 XY 평면이 됐다면 두 점 AB가 Z좌표가 둘 다 양수면 두 점은 여가 있는 거야. Z좌표가 둘 다 음수면 여기에 있는 거야. Z좌표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여가 있고 여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잡았다. 그러면 Z의 좌표를 보는 겁니다. 자, 간다. 자, 문제 자체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에 XY 평면이 있습니다. 자, XY 평면이 있는데 두 점 AB를 탔더니 XY 평면이 위에 있으니까 Z의 좌표를 쳐다보는 거야. Z의 좌표가 1과 2 둘 다 양수가 돼서 A의 좌표는 2,4,1이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가 돼서 두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면 이거 보는 거다. 잘 봐봐. 요게 지금 뭐냐면 A고 요게 지금 B야. 알았지? 이게 XY 평면이야. 자, 정면에서 쳐다보세요. 이 점 A하고 요 점이 B인데 정면에서 쳐다보면 뭐로 보여? 요거 직선 보이지? 요거 점으로 보이죠? 이 그림을 너희들이 띄어다 붙여야 해. 알겠니? 자, 이렇게 만약에 그렸을 때 자, XY 평면 위에 한 점을 잡아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한다면 그 점은 얼마가 되냐면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니까 2,4,-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한다면
이 거리가 돼야겠네. 그지? 그래서 자 최소 거리의 값은 얼마냐면 이 점을 A 다시라고 한다면 A 다시 얼마 B가 자 최소 거리가 돼서 X 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 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Z 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9가 돼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내용은 두 점 A, B가 있는데 YZ 평면이에요. 누굴 보라겠어요? X의 좌표 보라겠죠? 그치? 자, 그러면 YZ 평면을 봅니다. 자, YZ 평면을 보는데 하나는 A의 좌표는 음수고 B의 좌표는 양수야. 그죠? 두 점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두 점의 부호가 반대면 A의 좌표는 어디가 되냐면 마이너스 2, 3,1이고 B의 좌표는 4, 1,5가 돼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해됐나?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봐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대칭 이동해버리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이게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거야. 알았지? 이때 자, 이 YZ 평면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것은 X의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이 그림같이 대칭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직선거리가 최소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항상 XY 평면의 이야기가 최소거리 문제에서 XY 평면이 나오면 Z의 좌표를 쳐다보고 YZ 평면이 주어지면 X의 좌표를 쳐다봐서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위쪽으로. 말씀 이해됐나? 그래서 항상 평면은 평면이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평면은 이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면을 보러 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23, 24, 25하고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봐. 34번. 자, 미분점과 위분점이 있는데 이 미분점과 이분점도 그렇게 크게 책 있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꼭 정말 풀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체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야. 지원아, 선생님, 네가 핸드폰 좀 잠깐 쓰면 안 될까? 내 핸드폰에다 좀 전화 좀 하려고 하거든? 좀 이따, 좀 이따.